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첫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대기 대순환과 해양의 표충순환입니다. 교과서는 111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은,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큰 바람의 순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것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순환이었어요. 그리고 기상현상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1학기와 달리 2학기 때 배울 것은 지구 전체로 스케일을 넓혀가지고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바람의 순환, 즉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그 대기 대순환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바다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 하필 바다냐고요? 지구의 70%는 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물은 그 위에 있는 대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대기가 순환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기 바로 밑에 있는 물들의 특성 또한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해류라고 부르는 표충순환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과 해양의 표충순환인 해류를 동시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체크를 하겠습니다. 범선을 이용하여 대양을 횡단하던 시대에는 바람과 해류가 항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장애되게 하였다. 자, 여기서 표충해류 체크합시다. 표충해류 체크하고, 표충해류가 뭐냐? 대양의 표면 위로 부는 바람으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대양의 표면 위로 부는 바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게 국지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스케일이라는 걸 알아두고 수업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고요. 자, 대기 대순환, 그러니까 이거죠. 이겁니다. 대양의 표면 위로 부는 바람. 체크하겠습니다. 전 지구에 걸쳐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한다. 대기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력은 지표의 불균등 가열에 의한 열대류 운동이다. 되게 말이 어렵죠? 그죠? 되게 말이 어렵죠?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어요. 통합과학 시간 어디서 배웠냐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는 단어에서 배웠는데 까먹었을 테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지구는 둥급니다. 지구는 이렇게 둥글죠. 그죠? 만약에 태양빛이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지구를 상대적으로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지구를 4분의 1로 잘라가지고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평행하게. 그죠? 근데 적도지방과 극지방에서 태양빛을 받는 면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양빛은 항상 이제 균등하게 들어오고 있을 텐데, 적도지방 근처에는 만약에 이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빛의 양이 같은 면적의 고緯도 지역에 들어오는 태양빛의 면적이 같은 면적, 하지만 고緯도에 있겠죠.
고緯도에 있는 같은 면적이 받는 태양빛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하면 새로 노트를 만들고, 적도지방에서는 이렇게, 선생님 이 그림이 형편이 없네요. 만약에 이 면적에 연속적으로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적도예요. 근데 고緯도 지방에는 비스듬히 태양빛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비스듬히. 그러니까 얘를 이제 각도를 주는 거예요.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이런 식으로. 이 길이가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좀, 선생님 좀 크게 그렸네요. 어떻게 하지? 좀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같은 면적, 이렇게 얼추 비슷하죠? 자, 어때요?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같은 양의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면적이 어때요? 훨씬 더 넓어지죠? 적도 지역보다. 그죠? 빛이 똑같이 5만큼 들어온다 치는데, 얘는 좁은 지역에 그걸 나눠가지고 얘는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그걸 나눠가지게 되니까, 당연히 고緯도 지방에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겠죠, 적도보다. 그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든 예시는 같은 면적이라 했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면적에 동일한 면적에 받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적은 거랑, 그 다음에 동일한 태양복사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더 넓은 지역을 해서 펼쳐서 받느냐, 아니면 좁은 지역에서 임팩트 있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받느냐, 밀도 있게, 그 차이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적도 지방에서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많은 양을 받게 되고요. 적도 지방 근처에서는 이 정도 양을 받는다 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위도 몇 도인가요? 30도, 40도 정도에서는 이렇게 적은 양의 태양복사 에너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이,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이 선이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에요. 지구가 받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 그리고 이러한 세로축, 지금 그래프가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이 세로축이 위도예요, 위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바로 옆에 그림과.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이 이제 상대적인 양일 텐데, 에너지의 상대적인 양일 텐데, 자, 이런 식으로 고緯도 양쪽에서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엄청 적죠.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복사 에너지 적죠. 하지만 적도 근처로 갈수록 최대가 되죠. 그죠? 그 이유는 바로 쌤이 말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더 깊은 설명은 사실 여러분들 그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책 119페이지에. 한번 보여줄까요? 잘 안되네요. 홈 화면으로 가기를 해야 되는데,
음, 카메라. 자, 여러분들 보이죠? 자, 여기 봐보세요. 자, 통합과학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 통합과학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단원을 학습할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 다른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 이게 뭐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구가 내는 에너지예요. 태양한테 받아가지고. 근데 그래프의 변화량, 그러니까 그래프의 고緯도와 적도 지역 간의 그러한 복사 에너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보다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덜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의 에너지를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퍼뜨려 가지고, 에너지를 순환시켜 가지고 지구 어디서든 비슷한 양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적도랑 그 다음에 위도 40도 사이를 보면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갈수록 양이 큰 거겠죠. 그건 알죠? 받는 에너지의 양이 지구가 내는 에너지의 양보다 더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 돈다라는 말이에요. 왜? 받는 게 많고 주는 건 별로 적으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적으니까. 그죠? 근데 위도 40도, 그러니까 30도에서 90도, 그러니까 고緯도 지방을 보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방출하는 것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주는 게 더 많다 이거예요.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곳은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만성피로처럼 만성적으로 에너지 부족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부족. 근데 지구는 어쩐다 했어요? 에너지 평균을 맞추고 싶다고 그랬죠. 계속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려 한다. 연력학 제2법칙인가요? 엔트로피? 물리를 배운 학생들 알겠죠? 네.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는 이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분산시키고 싶어요. 분산.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들 있죠? 이렇게 이만큼이 남겠죠? 이만큼이 남는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산을 시킵니다. 이렇게 고위도 쪽으로. 어떻게 분산을 시키냐? 첫 번째, 바람, 그러니까 대기의 순환.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류로서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세 번째, 기타 기상현상. 그러니까 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큰 틀의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왜 지구에서는 이러한 자연 현상들, 그러니까 바람과 해류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뭐예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시켜주기 위해서 지구가 바람과 해류 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수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기상 현상 등을 통해서. 자, 선생님이 방금까지 설명한 게 바로 지표의 불균등 가열에 의한 열대류 운동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대류 운동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지표의 불균등 가열이 이러한 대기, 바람의 이동과 해류의 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왜 여기에 지금 이렇게 깊은 설명을 하냐면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시간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이해될 때까지 선생님이 방금 말한 통합과학 그 페이지도 봐보고, 그리고 강의를 반복해서 스스로 한번 이해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이 그래프 특히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 자, 그래서 이 밑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바람으로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송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바람을 통해서 남는 에너지를 이동시킨다 라고 했었죠. 첫 번째로 1번이 그랬죠.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112페이지. 자,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왜 지구가 자전하는데 왜 자전하지 않을 때를 배웠나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부터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이 개념 구조상 뒤에 나올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케이스부터 배우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대기 대순환은 4-2와 같다. 한번 볼까요? 4-2. 4-2를 보면, 자, 여기 있죠? 어때요? 이 그림이 좀 작은데 크게 한번 키워서 보면 빨간색으로 적도 지역에서 보면 이 부분이 엄청나게 뜨겁지 않겠어요? 왜 뜨거울까요? 아까 배웠던 대로 적도 지역에는 에너지가 남아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 적도 지역이 가장 뜨겁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평균적으로, 1년 평균적으로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뜨거우니까 대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상승했어. 상승만 하면 될까? 그 상승한 공기가 이제 지구상에서 차가운 데로 이동을 해줘야지 이 열의 에너지 순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까지 쭉 가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도달할 때 식었겠죠. 그쵸? 식어서 다시 차가운 공기가 다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네. 어때요? 하나의 순환이 존재하는 게 보이나요? 이걸 이제 하나의 순환이라고도 하고 세포라고도 해요. 세포. 하나의 세포. 그래서 읽어볼까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세포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대기 대순환은 그림 4-2와 같다. 그러나 실제 대기 대순환은 열대류가 1차적인 원인. 그러니까 이 열대류가 1차적인 원인. 열대류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방금 설명한 거.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적도에서 뜨거워져서 극까지 상승해서 극까지 가고, 그것들이 하강해서 다시 지표 가까운 곳에서 적도 지역으로 오는 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열대류 1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그랬는데 지구가 자전하면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이 밑에서 배울 거예요.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저위도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여 적도 조합대가 형성된다. 자, 다시 지울게요. 중요한 걸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도에서는 상승 기류 왜 일어나는지 알겠죠? 상승 기류가 발달하여,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적도 조합대가 형성된다. 자, 적도 조합대에서 상승한 공기는, 자,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엔 좀 힘드니까 선생님이 새로운 노트를 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자, 지구의 4분의 1을 그려볼게요. 저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적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어떻게 보면 누워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적도 지역에서는 어쩐다고요? 뜨거워져 가지고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그 잉여 에너지에 의해서 뜨거워져서 공기가 상승한다고 배웠습니다. 상승합니다. 근데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이렇게 상승해서 가서 차가워진 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가는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진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땐. 자, 이거 알아두고요. 하지만 지구가 자전하면 어떻게 되냐? 지구가 자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위도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0도, 60도, 30도, 0도, 적도니까 0도니까. 적도니까 0도겠죠? 자,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대륙 건계면에 닿으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건 같습니다. 극적으로 뜨거운 공기가 이동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극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강하게 돼요. 하강. 왜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더 북쪽으로 가지 못하는지는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네, 여기서 다시 극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순환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 자, 그리고 이게 내려온 하강하는 공기가 이렇게 적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도 60도 쪽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 그랬죠? 자, 그리고 한편 극쪽에서는 극은 어때요?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추워요. 추우니까 공기가 엄청 차가워지고 있어.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강하게 됩니다. 계속 차가워져가지고. 차가운 공기는 에너지를 받으려고 뜨거운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상을 따라서. 자, 그래서 60도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서로 부딪히죠.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한 공기들은 다시 극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차가운 공기도 여기서 더 뜨거워지겠죠.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만나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순환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순환이냐면 이게 바로
극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순환. 하나의 순환이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받는 순환, 그죠? 이걸 극순환이라고 그러고, 이런 순환 보이죠? 이게 바로 헤들리 순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운데 그리다만 순환은 뭐냐? 여러분들 교과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승한 공기가 다시 저위도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방향으로 바람이 가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이 가운데의 순환 이름이 페렐 순환인데요. 페렐 순환인데, 자,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왜 만들어졌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열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열. 자, 무슨 말이냐? 이 적도에서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상승을 해서 헤들리 순환이 시작이 됐고, 극순환은 이 극에서 엄청 차가워진 공기로부터 순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직접적으로 이 순환을 일으켰다. 해서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직접 순환이라고 합니다. 직접 순환. 하지만 페렐 순환, 가운데 껴있는 페렐 순환은 뭐예요?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만들어져서 그 사이에 간접적으로 생긴 순환이에요. 간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러냐면 간접순환이라고 합니다. 간접순환. 간접순환. 직접순환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운데 만들어진 순환이에요. 간접순환. 그렇기 때문에 순환의 그러한 특징, 순환의 강도, 순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 해야 되나? 그게 강하지가 않아요. 페렐 순환은 엄청 약하게 나타나는 순환이에요. 특히 이 상층 공기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얘가 지금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기지만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하는 공기가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렐 순환의 상층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든 쌤이 내신이든 수능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직접 순환이 중요해요. 직접 순환.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들리 순환 용어 외워야 되고, 페렐 순환 용어 외워야 되고, 극순환 용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순환이 뭔지, 간접 순환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또 용어를 더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적도 지역에서 이렇게 공기가 상승했죠. 이 부분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적도 저압대라고 합니다. 글씨를 제대로 써볼게요. 태블릿 PC로 이렇게 수업을 하면 너무 미끄러워요. 이 태블릿 화면이. 그래서 너무 글씨가 악필이 됩니다. 원래 선생님 글씨 잘 쓰는 편이 아닌데 너무 악필이 된 점 좀 양해 바랍니다. 적도 저압대라고 합니다. 네. 왜 적도 저압대야? 우리 저기압 고기압 배웠었죠?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부분이니까 적도는 적도 0도 부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저기압대다. 띠를 이루면서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위도 30도 부근은 뭘까요? 위도 30도 부근은 공기가 계속 아래로 하강하는 지역이에요. 위에 상층에 쌓인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이야. 왜 이곳에서 하강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공기가 하강하니까 고압대야. 고압대. 근데 위치가 어디야? 아열대예요. 아열대. 그러니까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 대라고 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아열대, 고압대, 적도조합대 이런 게 어디인지. 자, 그리고 이 부분 어떤 일이 일어난댔어요? 온도가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상승을 해. 어디서 많이 봤죠? 1학기 때 우리 전선 배웠잖아요. 전선. 특징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공기가 상승을 한다. 그게 바로 전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전선대라고 해요. 전선대. 추운 지방에 있다 해서 한대 전선대라고 합니다. 한대 전선대. 그러니까 이렇게 60도 지역에는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이니까 60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지구에서 보면. 근데 얘가 여름에는 한대 전선대가 쭉 내려오고 겨울에는 쭉 올라가고 그럽니다. 겨울에는 쭉 내려가고 여름에는 쭉 올라가고 그럽니다. 계절성이 있다는 거죠. 한대 전선대도. 이게 한대 전선대가 우리나라 근처까지 오게 될 때 우리나라도 날씨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매우 큰 연관이 있습니다. 한대 전선대도. 그 다음에 극에는 또 어때요? 공기가 내려가고 있죠. 하강하고 있죠. 그래서 고압대입니다. 근데 위치가 어디다? 극이잖아요. 그래서 극고압대라고 합니다. 한대 전선대, 극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적도조합대. 위도 0도, 30도, 60도, 90도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순환의 명칭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순환, 간접순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각 순환들의 바람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당연히 수능에도 나오죠. 내신에도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려던 대체 왜 지구가 자전할 때는 이렇게 다세포가 되느냐.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아까 단세포였잖아요. 하나의 세포였잖아요. 단일 세포. 적도에서 상승해서 그까지 가는 그 세포. 하나의 단일 세포. 하지만 여기서는 지구가 자전하는 그림을 보니까 세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잖아요. 헤들리 세포, 페렐 세포, 극세포 이렇게 세 개의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다세포죠. 그럼 지구가 자전하면 왜 이런 다세포가 만들어지냐? 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전향력이란 거에 있어요. 전향력. 근데 많이 봤죠? 전향력은 지구 자전 효과입니다. 지구 자전 효과. 자, 전향력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과학 2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지구 자전 효과가 무엇이냐면 유체 어디에 있는 지구상 유체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것. 이 지구 자전 효과가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무슨 힘이냐? 바로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지구상의 유체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것을 지구 자전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유체가 뭘까요? 유체는 뭐냐면 대기, 그러니까 기체와 액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유체. 그러니까 기체는 뭐가 있어요? 대기가 있죠. 그 다음에 액체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받고 대기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구상의 유체면 다 받아요. 그럼 선생님 제가 내쉬는 숨도 영향을 받고
뭐 화장실에 물 내린 것도 받고 샤워할 때 그런 물도 목욕탕 물도 받고 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규모가 커야 돼요. 규모가 최소 100kg 이상은 돼야 돼요. 규모가. 선생님, 이 100kg라는 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어림짐작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고, 이 정도로 커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커야지 이러한 정형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규모가 100kg가 넘는, 그러니까 수천 킬로미터라고 할까요?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그러한 대기의 흐름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간다 할게요. 위로 올라간다 할게요. 적도에서 극쪽으로 바람이 이동을 한다 치면은 얘가 이렇게 똑바로 위로 가지 못합니다. 지구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바람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왜 이러나요? 그림이 정말 안 그려지네요. 단일 세포에서 극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똑바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꺾여요.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왜?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힘을 왜 받아? 지구가 자전해서. 지구가 자전하면 뭐가 생기는데? 전향력이 생기니까.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꺾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꺾여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세포의 위에서 본 모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네. 헤들리 세포의 위 부분이에요. 지금 수평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예요. 여기가 0도고, 여기가 30도예요. 이렇게. 여기가 60도라고 하고, 여기가 90도예요. 꺾여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서 여기에 계속 공기가 축적이 되다가 하강하는 거예요. 하강. 지금 이 과정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옆에다 그려볼게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0도입니다. 선생님이 시간 분배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여기가 설명할 게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헤들리 순환에선 이 적도 조합대에서 이렇게 공기가 상승한다 했죠? 그래가지고 뜨거워진 공기가 차가운 것으로 이렇게 위도 30도 30도를 향해서 이렇게 간다 했죠? 이게 간 거예요. 가는데 여긴 직선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인공위성 타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서 보면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제 꺾여가지고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해. 확 꺾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위도 30도 상공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공기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하강을 하는 거예요. 공기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차가워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됐죠? 상공을 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30도에서 이렇게 아열대 고압대를 형성하면서 내려진 공기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쪽은 적도로 내려가고 한쪽은 60도로 올라간다 그랬죠? 이 상황을 또 그려볼게요. 이 상황을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이제는 상공이 아니라 지상입니다. 지상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근데 무슨 힘이 적용한다? 전향력이 적용한다. 전향력은 근데
진행 방향에 유체의 진행 방향에 어디로 힘을 작용시킨다? 오른쪽으로 힘을 작용시킨다. 그러면 오른쪽이니까 이쪽이겠어요? 이쪽이겠어요?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이쪽이겠죠.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죠? 그죠? 이해되죠? 그럼 다시 그려봅시다. 힘을 받아서 이동한 거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아열대 고압대에서 내려온 공기가 전형을 받아서 이렇게 꺾인다. 이렇게 꺾인다. 이렇게 꺾인다. 이렇게 꺾인다. 자,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는 이 부분 단면을 봤을 때는 어때요? 그냥 일자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서 바라본 방향을 보면 전향력 때문에 어떻게 꺾이죠? 근데 어디서 불어오고 있나요? 지금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동쪽 이렇게 동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그래서 편동풍입니다. 이건 편동풍. 다른 말로 우리가 어디냐? 1학기 때 배운 무역풍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1학기 때 설명할 때 무역풍이 왜 동쪽에서 불어오고 편서풍이 왜 서쪽에서 불어오는지는 설명 안 해줬어요. 뒤에서 배운다고 했어요. 바로 이게 그겁니다. 그때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람은 무역풍이에요. 무역풍. 무역풍. 위도 30도에서 0도 사이에 부는 지상풍. 그러니까 지상에서 부는 바람과 상공에서 부는 바람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딱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정말 고난이도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가봅시다. 자, 여기서 아열대 고압대에서 한쪽으로는 적도지역으로 공기가 내려간다 했고, 한쪽으로는 어때요? 60도 쪽으로 공기가 올라간다 했어요. 올라가는 걸 보려볼까요? 자, 올라간다 했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때요? 또 무슨 힘이 작용해요? 전향력이 작용하죠? 전향력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어디로 불어오죠? 어디서 불어오죠? 서쪽에서 불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풍? 서풍이에요. 서풍. 자, 이게 편동풍, 편서풍. 편동풍 무역풍이니까 무역풍과 편서풍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네. 편서풍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이 영향을 받았었죠. 태풍도 그렇고 온대 저기압도 그렇고. 그렇죠. 자, 지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가봅시다. 자, 극지역에서는 어떻게 일어난대죠? 극지역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고 있다 했어요. 극고압대에서는 하강하는데 이 하강한 공기가 저위도 지방으로 내려간다 했죠? 차가워진 공기가 뜨거운 지방으로 내려간다 했죠? 에너지 순환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요. 내려가는 것도 그림이 이렇게 90도라고 했을 때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전향력을 받아서 아이고 지구가 사라졌네. 반구만 그릴게요. 이렇게 꺾이겠죠, 바람이. 자, 이건 어때요? 이것도 어때요? 동풍이죠. 편동풍이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극쪽에서 부는 동풍이다 해서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극동풍. 극동풍. 됐나요? 자, 이 극동풍과 무슨 풍이 만나죠? 편서풍. 지상에서 부는 편서풍이 만나서 뭐가 생긴다 했죠? 한대전선대. 한대전선대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죠? 네, 한대전선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렐순환 위에 상공에서 부는 바람은 어쩐다 했어요? 명확하지가 않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교과서에 어떻게 그려져 있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의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교과서의 글과 함께 그림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위도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여, 이제 이해되죠? 저희도 어디냐면 영도라는 뜻이에요. 영도, 적도, 상승이 발달하여 적도 조합대가 형성된다. 체크했죠? 그 적도 조합대에서 상승한 공기는 대륙권 상부까지 올라가서, 그림을 보면서 읽으세요. 대륙권 상부까지 올라가서, 여기 이 부분 대륙권 상부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북쪽으로 이동해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왜? 전형력 때문에 위도 30도에 이르면 하강한다 했죠. 그러니까 위도 30도에 이르면 하강해서 아열대 고압대에 와야 된댔죠. 아열대 고압대를 형성한다. 아열대 고압대에서 하강한 공기는 고위도로는 서풍인 편서풍,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저위도로는 동풍인 무역풍을 형성한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극에서는 90도 찬 공기가 하강하면서 극고압대가 형성된다. 그리고 극고압대 상부에서 하강한 공기가 지상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면서, 지상을 말하는 거예요. 점점 휘어져 극동풍을 형성한다. 극동풍 했었어요. 극동풍이 위도 60도에 이르면 편서풍과 만나서 한대전선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상승기를 형성한다. 상승기류니까 당연히 구름은 당연히 비와 눈으로 연결되겠죠. 기상이 날씨가 흐리다 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순환으로 남반구와 북반구에는 각 3개의 순환세포 쌤이랑 했죠. 그래서 3개의 순환세포 중 헤들리 순환 했고, 극순환이 무슨 순환이다? 열대류 때문에 생긴, 열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긴 순환이기 때문에 직접순환이라 하는 것이고, 패렐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두 순환 사이에서 간접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접순환이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약력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각 순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이제 보면 지구가 자전할 때와 자전하지 않을 때 구별해야겠죠. 당연히 자전할 때 3개의 순환세포 형성된다 했고, 이 그림을 보면, 자, 2개 동시에 그려놨죠. 보면 크게해서 보면 봅시다. 어때요? 적도 조합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공기가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고위도 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는데 어때요? 전형력 때문에 더 이상 위로 꺾이지 못하고 이 위도 30도 상공에서 쌓인다 했죠, 공기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아래로 다시 가면서 무역풍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위로 고위도로 올라가면서 편서풍을 만들었어요. 꺾이는 거 알아야 되고, 지상이라는 거, 이곳이 지상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극고압대를 가면 역시 여기서 하강하고 내려가서 편서풍과 만나서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죠. 상승해서 다시 극으로 올라간다. 이런 극순환을 만들었고, 페를순환, 헤들리순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극동풍, 무역풍과 같은 원리죠. 이름만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극동풍을 만들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쌤이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위도도 그리고, 그 위도에 해당하는 그 이름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도 그려보고, 정약력도 직접 한번 그려보고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쌤이 대학교 교재를 한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가져왔냐면,
왜 위도 30도에서 여기 있죠? 왜 위도 30도 상공에서 공기가 이렇게 아열대 고압대에서 이렇게 공기가 하강을 해서 고압대를 만드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써져 있는 책을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봐볼까요? 자, 이 책은 대기과학과 1학년 학부생들, 잠깐만요. 대기과학과 학부생 1학년들이 보는 책이고, 지구과학 교육과 3학년 학생들이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외국 대기과학자들이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한 거겠죠. 자, 이걸 보면은, 자, 여기 아까 본 3세포 순환 모델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뭔지 이해 되겠죠? 헤들리 세포라고 또 있네요. 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자, 헤들리 세포의 펜을 한번, 자, 볼까요? 헤들리 세포의 상층기류가 극으로 이동하면서 20도에서 35도의 위도대에서 침강이 시작한다. 침강이 아까 배웠죠? 그러니까 아열대 고압대를 형성한다는 말이겠죠. 이 대규모 침강에 기여하는 두 가지 인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상층기류가 적도의 폭풍 지역에서 멀어지면서, 그러니까 아열대 적도 저압대에서 멀어지면서 복사 냉각이 지배적인 과정이 된다. 그러니까 차가워진다는 말이에요. 공기가 차가워진다는 말은 무거워진다는 말이겠죠. 그 결과 공기는 냉각되고 무거워져서 가라앉게 된다. 두 번째, 적도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하면서 코리올리 힘, 이 코리올리 힘이 뭐냐면 전향력, 지구자전 효과입니다. 전향력이 더 강해져. 그러니까 극으로 올라갈수록 사실 전향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극향 이동하는 상층 공기를 전향시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더 꺾이게 만들어서 위도 30도에 이르게 되면 거의 동서 흐름이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꺾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이것은 공기의 극향 흐름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려는 흐름을 제한시켜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코리올리 전향력이 상층 공기의 대규모 축척, 그러니까 전향력 때문에 더 이상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위도 30도 대기 상공에서 그 공기들을 대규모로 축적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갑자기 카메라가 사라져 버렸네요. 그래서 그 공기가 수렴하기 때문에 대규모적으로 뭉치기 때문에 위도도에 20도에서 35도 위도에서는 대규모 침강이 일어난다. 즉 아열대 고압대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쌤이 이걸 왜 보여줬냐면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뭔가 다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방금 책 쌤이랑 같이 읽어봤다시피 정말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렵습니다.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거의 대부분이 외국 서적이에요. 친절하게 번역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영어체로 써져 있어요, 책이. 그리고 단어들도 다 어렵고. 자, 이렇게 공부는 이제 끝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그리고 대학교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대학교 가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주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소개를 해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교과서 안에 있는 지식만 갇혀있지 말고, 그리고 원리 원칙을 파고들려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교과서에서 설명 안 된 부분 거의 대부분 어디에 설명이 돼 있냐면 대학교 서적에 설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서에 설명이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고, 대학교 서적에는, 즉 대학교 서적과 논문에는 교과서에서 얼렁뚱땅 넘어간 그런 개념 설명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것을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고가 될 수 있고 100점을 위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